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2021년 자동차 보험료가 동결될 전망이라고 하죠.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좀 줄면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2019년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보다 실손 보험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자동차 보험료 동결에 어느 정도 힘을 또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정보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올바르게 또 설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02-1638-3951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당신이 모르는 보험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우선미, 김미나, 박영남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나 전문가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정보 준비했으니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은 정보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미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놓치기 쉬운 보험 정보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릴 보험 전문가 우선미입니다. 네, 놓치기 쉬운 정보도 참 많이 있죠. 어렵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남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험을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박영남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보험, 놓쳤던 보험들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상담 좀 나누고 싶으시거나 보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문활점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51번 전화고요.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만나봐야 하는데요. 박영남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상해 사고의 대부분을 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를 통해 보면 네, 교통사고 현황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루 사고 약 629건, 부상은 무려 1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 오늘 알려드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교통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날 것 같지만은 의외로 많이 나는 사고 중 하나가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현황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운전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보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사망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행자 사고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역시나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은 자동차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같은 보험인 줄 알고 있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어떤 보험인지 어떻게 다른지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그거 아니야?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보장하는 대상과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보험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사고의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보험의 이름에서 드러나 있듯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요.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이 운전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그 법률적인 비용을 대신 보상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동차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릅니다. 차이가 큰 만큼 확실히 알아두시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까지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보는 김민아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엄연하게 다른 보험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고 말씀 주셨죠. 쉽게 말해서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특히나 운전자 보험은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차량이 여러 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거나 렌터카 이용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비용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도주,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사항인데 특히 오토바이 사고를 제외한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중범죄에 해당되니 보장을 떠나서도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겠죠. 이렇게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 시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교통사고에 중상해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에 대한 사고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이제 오로지 차만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앞서서 표에서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은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위해서 차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다양한 사고를 또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뭐 그런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을 확인하실 때에는 몇 가지 체크해 보실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필수 담보가 최대 한도로 가입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필수 담보는 교, 변, 벌로 기억하시면 편한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과 대물, 벌금 부분입니다. 대인벌금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이 되고요. 대물벌금은 건물이나 재물 등을 사고로 파손시켰을 때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1층에 있는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들을 종종 접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가입 한도가 각각 1억,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설정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의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이 예전보다는 상승되었기 때문에 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체크 포인트 좀 짚어드렸습니다. 방금 알려드렸던 이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사진 찍어서 딱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요즘 그 운전자분과 관련해서 법이 또 바뀌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 포인트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중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좀 보상 금액 한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담보는 약관 개정이 한번 있었어요. 2017년 이전과 이후에 지급 방식이 달라졌기도 했고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한도가 적게 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부터 현재는 1억 한도로 점점점 상승되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6주에서 10주 미만 사고는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10주에서 20주 미만 사고는 가입 한도에 따라 각각 3천, 4천, 5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주 이상에서 사망까지의 사고는 가입하신 최대 한도로 보상이 되고요. 그런데 요즘 스쿨존에서는 6주 미만 사고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또 법이 조금 다른가 보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정확하게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운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벌금도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보상이 되는지 궁금한데 어때요? 네. 아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상대방이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고여야만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주 미만 사고더라도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 벌금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인사사고의 경우에 벌금이 최대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민식이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사고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발생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의 불의의 사고로 그로 인해 민식이법이 생기게 되었고요. 스쿨존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사망 시에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처분을 받거나 상해 시에는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법입니다. 이런 대인 벌금 말고도 대물 벌금은 2018년 10월에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꼭 점검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새롭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운전자 보험 안에서 보상 금액이 현저히 또 다르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또 놓치고 있어서 새롭게 그 금액을 늘리고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장 부분들을 좀 체크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체크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을 보실 때 체크해 보실 두 번째 사항은 운전자 보험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란 운전자가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차나 타인 차를 운행했을 때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담보는 1에서 14등급의 상해 급수로 분류해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제일 흔히 발생되는 그 사고가 접촉사고죠.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요추나 경추에 염좌 또는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부터 보장이 되는 점을 봤을 때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 담보의 범위를 점점 축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 줄기 전에 상해급수 14급일 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거는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운전자 보험 가입했었을 때 그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서 이걸 좀 봤었거든요. 이 운전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자동차를 몰고 있는지, 뭐 영업용인지 아니면은 뭐 출퇴근용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중간에 직업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가입을 영업용으로 했는지 자가용으로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분과 일반 운전자를 비교해 봤을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누가 많을까요? 네, 아무래도 택시가 많겠죠. 이처럼 보험회사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과 자가용 운전자 보험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 운전자로 가입을 했다가 영업용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가입해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업용 차량과는 상관없는 직업이셨다가 나중에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운전자 보험 보다 더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지금 이 시기에 또 새롭게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사례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분은 운전자 보험을 총 4개나 갖고 계신 분이었고요.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필수 담보들이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 담보들은 중복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보상받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필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분은 운전자 보험으로만 약 9만 7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셨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통해 한 상품으로 통합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대물 벌금 담보가 추가되었고, 대인 벌금도 3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필수 담보들은 각각 최대 한도로 정리가 되었고, 보험료도 3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7,400원을 절감하였는데, 이는 1년이면 80만 원 정도를 절감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려 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네요. 자, 운전자 보험, 이렇게 운전자 보험도 줄줄 새고 있는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보다 더 저렴하고 보상 범위는 넓게 역시나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들을 여러 개 좀 알려드렸는데 중간중간 또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리로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교, 변, 벌의 필수 담보와 가입 연도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두 번째는 내 보험이 민식이법과 같은 새로운 교통법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지, 있다면 14급일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내 운전자 보험이 영업용인지 아니면 자가용인지 체크해 보시고 직업 상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도한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하게 분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어려운 점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보험만 갖고 있고 운전자 보험을 같은 보험인 줄 알고 모른 채 준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와 관련된 정보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새로운 법에도 내 운전자 보험이 똑같이 보상이 되는지 이거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식이법 외에도 새로운 법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보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점들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움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2638-3951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보험 이야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미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운전자 보험을 이용해서 상해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상해 보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할 수 있고요. 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나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발이 삐기도 하고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질병은 우리 몸에 전조 증상이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치게 되면 가입해 놓은 보험 상품 중에서 딱히 보상받을 곳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암이나 뭐 뇌나 심장 쪽은 보장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데 반해서 상해보험은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다치고 보면 실손 의료비 외에는 보장받을 곳이 없습니다. 암이나 중대 질병에 우리가 자주 걸리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해는 운전 중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한 번이 아니라 다른 사고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사고까지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상해 사고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질병은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조 증상이 있지만 상해 같은 사고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겨울철에는 또 빙판길도 많고요. 그리고 또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위축되기가 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겨울철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부분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철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며칠 너무 추웠잖아요.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노면이 얼게 되고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움츠러들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근육도 더 긴장하게 되고 같은 강도의 충격이 있어도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낙상 사고가 유난히 노인층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데이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노인들은 골밀도가 낮고 균형 감각이나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 시 골절을 입기가 쉬우신데요. 사고 유형을 좀 살펴보면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저희 부모님께서 재작년 겨울에 미끄러지셔서 넘어지게 되셨는데 미끄러지시면서 넘어지시고 그 오른쪽 다리를 깔고 앉아버리게 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 몸 온 체중으로 다리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넘어지시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부터 발목까지 네 군데 골절이 바로 나셨고요. 그렇게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또 당뇨약이나 고지혈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로 수술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셔서 3일 동안 그 골절난 상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제 3일 이후에 수술을 받게 되셨고요. 핀을 2개나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다행히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셨고 상해보험에서 골절 진단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또 수술비에서 50만 원이 나오게 되셨고 상해 입원비로 3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45일 동안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해 봤더니 한 총 400만 원 정도 가까이 저희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병원비는 한 79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 치료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상해보험에서 저희가 진단비나 수술비로 받은 금액으로 간병비를 또 좀 사용할 수 있었고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었던 큰 도움이 되었던 제가 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겪고 나서 보니까 상해보험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고요. 지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실손의료비가 준비 안 되어져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상해보험을 준비하셔서 큰 일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는 진짜 확실히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더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파봐야지, 겪어봐야지 우리가 비로소 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있어서 전 평생 교통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운전을 되게 잘하고 안전운전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안전운전하는 것만 아니라 남도 안전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도 나는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저도 제 보험을 좀 제대로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직은 이제 비로소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또 주목해서 보고 있으실 겁니다.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낙상 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이런 낙상 사고도 더 많아지는데 낙상 사고로 인한 상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지게 되면 골절상을 제일 많이 입게 되는데요. 그중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와 얼굴 쪽입니다. 아무래도 균형 감각을 잃게 돼서 넘어지게 되면 제일 무거운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심하면 외상성 뇌출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낙상으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낙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고 계신 보장 중에서 뇌혈관 진단 담보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시는 거고요. 당연히 보상을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상성 뇌출혈 담보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도 사고로 인해서 질병을 또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서 다행히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후유장애라는 것입니다. 후유장애라 함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치유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 또는 육체적인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보장은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누게 돼요.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치료가 되지 않고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남기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영구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경우는 보장받는 지급률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서 준비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상해 후유 장애는 반면에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병 이후에 남는 이제 장애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후유장애에도 이 장애를 나누는 지급률 기준이 있는데요. 3%부터 보장을 해주는 담보와 장애율 50%나 80%에 이르는 고도후유 장애만 보장해주는 담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시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준비되어 있으신 부분들이 아마 80% 이상 고도후유 장애만 담보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냥 장애가 생기면 보장을 받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십니다. 보장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신체 부위를 1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눈, 코, 귀, 외모, 척추, 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체간골,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신경계 정신 행동까지 우리 신체의 거의 대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 분류를 해놓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진단비 중에서 이렇게 넓은 부분을 보장해 주는 특약은 이 후유장애 보장밖에는 없습니다. 암보험이나 다른 부분들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만 진단비를 지급해주게 되죠. 뭐 뇌나 심장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나 후유 장애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진단비는 한 번만 진단받고 나게 되면 그 진단비를 보장받고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후유 장애는 발생하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진단비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에 후유 장애가 남았을 경우 보장받는 담보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5천만 원 곱하기 그에 해당하는 장애 지급률인 15%를 곱해서 7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막강한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예시표를 좀 알려드렸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팠다라고 했었을 때 치료가 잘 돼서 그냥 이제는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갑자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 찌릿찌릿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후유장애의 전조증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픔을 계속해서 안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관련된 보상, 담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고 치료도 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아파하지 마시고 이런 보험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 이어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이 상해보험 안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운전자 보험으로 상해보험을 준비하시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합보험의 상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같은 보장을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병력이 있으셔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종합보험에 안 되게 되는 보장을 좀 더 담보도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직업이나 운전 여부, 또 위험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만 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상해 보험을 저렴하고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떤 회사야 상품에서는 코로나로 입원하게 돼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비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특히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골절이나 화상, 또 수술, 입원,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외상성 뇌출혈 등 그리고 응급실 내원했을 때 응급이나 비응급일 때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담보로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질병만 가지고 계시고 상해보험이 준비가 안 되셔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이 와, 이렇게 보상하는 폭이 넓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자동차하고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 운전자 보험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또 가입해 두는 거잖아요. 가장 그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 딱 맞는 게 상해 사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좀 놓쳤던 분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3951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돼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보험들 알차게 설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이후 보상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박영남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시대에 보면은 한 집에 한 대 많게는 4대까지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다이렉트로 본인이 선택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증권을 보게 되면은요, 자동차 보험에는 누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증권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를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 가능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담보를 선택할 때 더 유리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 될 수 있으면 같은 보장이라면 싸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제도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보험도 똑똑하게 준비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 정보들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키포인트가 방금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운전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정하면 되는지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보험의 1차 운전자는 당연히 차량 소유주가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만 운전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운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운전 가능 범위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한다면 부부 한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이 모두 운전을 한다면 가족 한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이 가족에는 형제나 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형제 자매는 당연히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에는 직계 존속, 예를 들면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직계 비속, 내 자녀들은 포함하지만 형제 자매가 빠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차를 형제 자매도 같이 운전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가족에 1인을 추가하는 형태 또는 차량 소유주가 되겠죠. 기명 1인에 1명을 추가하는 형태 또는 가족과 형제 자매를 같이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료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운전을 할 때 내 자녀가 너무 어리다면 그 자녀로 인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질 수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 자녀가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범위에서 일단은 빼는 것이 좋고요. 이 자녀가 운전할 때만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그날 하루하루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운전하는 당일날 신청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요. 꼭 하루 전날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운전자 범위 지정하는 거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형제 자매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자, 이 부분 몰랐던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혹시라도 같이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부분도 알아두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 나셨던 분들은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물, 대인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저도 사고 나기 전까지는 대물, 대인 제대로 알지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좀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자동차 담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 1이라는 담보와 대물 담보인데요. 그중에서 최소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담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 과태료는 한 번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일할로 청구가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이라는 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을 해주기 위한 담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1과 대물 2천만 원은 누구나 가입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준비는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그분께서 중상해를 입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는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 1담보 금액만으로는 그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가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대물 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길에 나가보면 외제차나 고급차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한 대에 무려 몇 억씩 하는 차와 사고를 냈을 때 내 보험이 대물 배상 2천만 원만 가입이 돼 있다면 그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중추돌 사고를 내가 일으켜서 10대 정도의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됐다면 그 수리비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인담보와 대물담보는 크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대인배상 1에다가 대인배상 2를 같이 가입하시는 게 꼭 필요한데 이때 대인배상 2는 무제한으로 보상을 하니까 꼭 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가입을 해놓은 것이 보상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1억을 2억이나 3억으로 늘리게 되면 보험료가 2배, 3배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억에서 2억이 늘 때, 2억에서 3억이 될 때 무려 보험료가 2천 원, 3천 원 정도밖에, 많게는 5, 6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3억에서 5억 정도는 최소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게 정답이라고 하니까는 이 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 신체 사고 담보로 가입하는 거랑 그리고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만 배상이 되고 내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담보가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담보입니다. 이 두 담보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담보들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담보를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기 신체 사고는 이미 가입을 할 때 이 부상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이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등급을 나눠놓고 이 상해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치료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쉬게 되는 휴업 손해 등은 보상을 할 수가 없고요. 혹은 내가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그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 치료비 한도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자기 신체 사고처럼 정해진 금액, 사망이나 부상, 예를 들면 부상 3천만 원, 이 한도는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신체 사고와 다른 점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내가 치료비와 위자료와 그리고 휴업 손해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준비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친 사고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금액 차이가 만약에 자기 신체 사고가 10,000원 정도라면 자동차 상해는 많아봤자 30,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 30,000원, 20,000원 차이가 크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보험료는 월 20,000원이 아니라 1년에 20,000원 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이렉트 보험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이 둘 중에서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각의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준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 점 기억하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또 어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들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부딪혀서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그 차가 사고 난 이후에 도주를 해버렸다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처럼 내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상대방 보험 가입 금액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서 내가 보상을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 서비스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미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겨울철 배터리 방전 또는 타이어 펑크 시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준다거나 타이어 펑크를 수리해 주고 또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비상급유나 문이 잠겼을 때 잠금 장치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보통 한번 가입을 하면 1년에 적게는 3회, 많게는 5, 6회까지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2,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 3만 원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았어 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펑크로 한 번만 요청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견인 서비스 한 번만 받게 되더라도 그 비용이 적게는 3, 4만 원에서 많게는 1, 2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비용 아끼지 마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요즘에는 보통 이 긴급 견인 서비스의 기본 운행 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런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보통 10km로 설정이 되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이 10km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과 여행을 가서 강원도 철원까지 여행을 갔다면 우리 집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70, 80km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많게는 100km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10km를 초과하는 비용을 내가 모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 크지 않으니까요. 이 긴급 견인 서비스도 될 수 있으면 거리를 길게 책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놓쳤던 부분들 놓치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너무 부담스럽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보험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지 이왕이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리고 이제 보상 사례들까지 하나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보상 사례까지 쭉 한 번에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자동차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꼭 챙겨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좋겠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자동차 보험 증권인데요. 이 보험 증권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할인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 차에 안전장치가 장착이 돼 있다면 예를 들면 자동 변속기, 에어백, ABS 장치 또는 차량 안전장치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다면 보험료를 처음 책정할 때부터 보험료가 일부 할인이 돼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 차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블랙박스 영상 기록 장치가 있다면 사고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에서 3%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 그중에서 만 6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할인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고요. 만약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놓치셨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일할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1년간 총 운행한 거리가 2,000km에서 한 15,000km 정도로 좀 짧다라고 하시면 후에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환급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 교통사고 보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준비 못했을 텐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렸어요. 운전자 보험 놓쳤던 분들도 있었을 테고 이 운전자 보험 안에서 상해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는 정보도 전해드렸으니까 한번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면 또 올바르게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51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